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지난 거래 미국 증시의 분위기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나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세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 시장도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했는데요. 방향성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탄력을 더해가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차츰 상승력을 더해가더니 지금은 살짝 힘이 빠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양대 시장에서 그래도 지금은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의 매매 동향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8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윤혜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국전력 소식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료비 조정 단가를 제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3분기 요금 언제쯤 책정이 되는 건가요? 네, 빠르면 이달 21일에 책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책정에 기반이 되는 7월에서 9월 연료비 조정 단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 단가는 기준 연료비와 실적 연료비 차이의 변환계수를 적용해서 계산하는데요. 실적 연료비란 지난 3개월 동안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 BCU의 무역 통계 가격 평균 가격을 말합니다. 한전은 매분기 마지막 달의 16일까지 조정 단가를 산업부에 제출해야 되는데요.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이를 바탕으로 인상 시기와 수준 등을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거칩니다. 이후 산업부 산하의 독립기관인 정기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에너지 부문을 총괄하는 강경석 산업부 2차관은 앞서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우리 물가, 국민 부담과 능력, 한전의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한전에서 연료비 조정 단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요금에 대한 전망일 겁니다. 동결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강 차관의 언급 때문인데요. 한전의 자료 제출을 기점으로 3분기 요금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이미 요금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14일 강 차관은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이다. 또 유가와 유연탄 가격, 가스 도매 가격도 내려온다는 점 등을 두루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9월 말부터 총선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에 추가 인상을 놓치면 4분기에는 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주최한 전시죠. 포니의 시간 전시가 지금 인기에 힘입어서 2달 연장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문객이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인데요. 현대차가 지난 9일부터 강남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에서 포니의 시간 전시를 열었습니다. 이곳엔 지난 14일까지 총 4,735명이 방문했는데요. 일주일간 5,500명 이상이 전시장을 찾았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관람객에 현대차도 전시를 2개월 연장한 겁니다. 당초 전시는 오는 8월 6일까지 2달간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10월 8일까지 전시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이 많이 몰렸다라고 하니까 이 전시 어떤 전시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현대차가 이 전시를 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이 포니의 시간은 과거 유산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현대차의 헤리티지 브랜드인 플랫폼 현대 리유니온의 2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현대차는 포니 모델들과 함께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공개한 포니 쿠페 콘셉트 복원 모델과 이에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고성능 수소 하이브리드 롤링랩 앰비전 74를 관람객에게 선보였습니다. 또 포니가 탄생한 70에서 80년대 수집품과 재해석한 영상, 음악 등을 볼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포니의 탄생 과정을 돌아보며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디자인, 철학적인 고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장을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시의 마지막인 2층은 고 정주영 선대회장의 인본주의 정신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러한 전시 방식이 포니를 첫 차로 몰았거나 탔던 중장년층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해 수출 대기 중인 중고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죠.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일단 지난해 역대 최대 33만 대가 넘었습니다. 지난해 수출 말소 처리된 중고차는 무려 33만 8천여 대였는데요. 1992년 통계 집계 이래 3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수출 말소는 수출을 준비하는 차량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말소 처리 후 9개월 이내에 실제 수출 여부를 당국에 신고해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간 수출 말소 차량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차량 종류를 보면요. 지난해 기준 중고차 중 승용차가 87%, 29만 4천여 대를 차지했습니다. 승합차는 3.9%, 화물특수차는 9.2%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서 국산차는 아반떼와 소나타, 산타페 순으로 많았고요. 수입차는 BMW 5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전기차 중에는 현대차 코나와 아이오닉, 기아의 니로 등이 다수였습니다. 올해도 수출 말소 처리된 중고차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출 말소된 차량은 19만 5,410대로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된다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차량 제조 기술 발전으로 자동차 상태가 양호한 것들이 많아졌고 고금리와 구매 심리 위축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이 좋지 않은 점도 수출 말소 증가에 한몫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함께 짚어봤습니다. 윤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장 초반에 하락을 딛고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준이 하반기에 2차례 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보다도 이 7월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적어도 6주간은 금리 동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희망적으로 봤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 경제 지표도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증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도 이 같은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상승 탄력을 보여줄지 기대하면서요. 오늘장 주요 공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아이톡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4년 만에 거래 재개가 됐는데 주가가 정말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등락을 반복하는가 하면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 이런 주가의 급등 요인으로는 주요 주주의 보유 주식 자발적 의무 보유 신청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톡시
미증시는 전일 공시를 통해서 주요 주주인 케어마일과 특별 관계자인 전봉규 대표이사가 책임 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유 주식 전량을 자발적으로 의무 보유 신청했다라는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공시에 따르면 케어마일과 전봉규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은 각각 356만 주, 155만 주이고요. 2025년 11월 8일까지 이를 의무 보유하겠다라고 내용을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우진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이 오늘 공시를 통해서 한국수력원자력과 2024년도 OH용 원전 논해 핵 계측기 2차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원전 논해 핵 계측기는 원자로 내에서 핵 분열량을 측정하는 핵심 센서이고요. 공시에 따르면 계약 금액은 91억 2,499만 원으로 매출액 대비 7.3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라고 이야기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LS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가 3년 단위로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의 중장기 배당 정책을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부터 25년 사업 연도 동안 직전년 주당 배당금 대비 점진적 우상향을 기본 방향으로 유가 증권 시장의 평균 시가 배당률을 고려한 배당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3년 단위로 배당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도 이야기 덧붙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D 현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HD 현대, LX홀딩스, DB의 상표권을 두고 부당하게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상표권 사용료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상표의 개발과 출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표 관리나 이미지 제고 등의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HD 현대나 DB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라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주요 공시와 뉴스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핫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요즘 소금 구하기가 별따기라는 소식이 있죠. 오염수 불안감 때문에 천일염 품귀 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급등했는데 정부에서는 사재기 징후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소금 관련주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소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천일염 생산자 협회까지 나서면서 이 사태를 좀 진정시키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소금값이 그 와중에도 많이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뛰었는지 한번 살펴주실까요? 지금 소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오르는 사이였어요. 사실 뭐 날씨라든지 이런 영향 때문에 2달 동안은 한 가격이 20% 정도 좀 넘게 뛰었다가 최근에 나왔던,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를 시운전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소금 가격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특히 뭐 50% 넘게 올랐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2~3배 넘게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실제로 소금 가격이 넘게, 그러니까 너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거에 맞춰서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게 수요가 나오기 때문인데, 일부 대형마트라든지 온라인 판매몰에서도 이미 소금이 품절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쪽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절 상태가 나오는 게 현상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사회에서 현상이 나오면은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소금 테마가 월요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오늘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소금 관련주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샘표나 인상가 또 신성홀딩스 등의 주가는 2배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금 테마로까지 엮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주가 향방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진단해 주세요. 사실 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했을 때 저저번 주에 소금 테마가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인산가 같은. 그런데 월요일부터는 조금 다른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특히 소금 관련했을 때 가격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후쿠시마 관련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직접적으로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수 있는 소금 테마가 굉장히 빨리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월요일에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건 인산가입니다. 인산가가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과열 구간에 들어가면서 경고라든지 이런 주의를 받게 되면서 그 다음 종목으로 바턴을 이었던 게 신성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신성홀딩스가 원래는 곡물 테마주였어요. 사실상 트레이딩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료라든지 이런 쪽에 영위가 되었었는데 자회사가 소금을 한다라는 이슈로 부각되면서 그날 상한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신성홀딩스도 너무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타자로 보라티알이 상한가에 갔습니다. 사실 이런 세 종목군이 상한가에 들어갈 만큼 테마가 굉장히 파급력이 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을 했다 보니까 투자주의 경고라든지 주의 딱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소금 관련했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건 맞는데 사실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소금 테마가 움직였던 만큼 지금 구간에서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소금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만큼 지금 접근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좀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가부터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280만 주가 지금 다음 주에 순차적으로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급등을 이어왔던 인상가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좀 궁금한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볼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인상가 같은 경우에 경고 딱지를 받았고, 물론 지금 차트로 봤을 때 5일 이평선 안 깨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관련했을 때 다음 주부터 신주 280만 주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전체 물량의 약 8.7% 되는 물량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지금 뭐 신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당 약 1,800원 정도에 배정받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주가가 3,700원이에요.
그러면 단기간에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겠고, 특히 기관이 투자를 받았는데 그 투자를 제3자에게 팔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면 언제 매도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그리고 단기간에 주가가 굉장히 빨리 급등했다 보니까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섹터, 그러니까 소금 섹터 내에서도 인산가처럼 개별적으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은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인상가의 경우엔 테마성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280만 주가 추가로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게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신송홀딩스, 보라티알은 상한가를 이미 기록을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요. 샘표식품이 상한가 터치한 이후에 지금도 급등 양상 정도는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투자 경고와 투자 경고 지정 예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의라든지 경고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단기간 상승이라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 특히 보통 주가의 급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신용이라든지 미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한되면은 아무래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해지게 되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저는 소금 관련했을 때는 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시점은 아니고 나중에 좀 주가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서 타점을 잡아볼 일이지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소금 관련했을 때는 왜 계속 봐야 하느냐? 아무래도 소금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의식주라고 하는 게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많이 들어가는 게 소금이고, 음식에 사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걸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게 더 힘든 게 김치 먹어야 되죠. 특히 김장철 되면 이제 소금 엄청 써야 되거든요. 맞아요. 특히 장류 이런 거에 우리나라가 진심이다 보니까 사실상 소금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설탕이랑 조금 경우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설탕 가격이 급등을 했을 때 설탕 관련주뿐만 아니라 설탕 대체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모두 올랐어요. 그러니까 설탕은 사카린이라든지 다른 대체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소금을 대체할 만한 대체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보니까 사실상 소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금 소금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이잖아요. 오염수 관련했을 때 이르면 약 7월 정도 방류가 될 예정인데 그 전에 남아있는 절차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최종 보고서를 전달하는 일이 남았는데 사실상 한 5월쯤에 중간 보고서가 나왔을 때 방류를 하는 게 그렇게 큰 이상이 없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최종 보고서에서도 그 비슷한 기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최종 보고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내용이, 그러니까 테마가 떠오를 수 있고, 지금 오염수 관련했을 때 가장 먼저 대장 역할을 했던 게 소금이다 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소금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 탄력을 이어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금과 관련해서는 불안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라고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래도 일단 소금 관련주들 가격이 진정이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탕과 비교도 해주셨는데 소금은 아직까지는 대체제가 부각되지 않는 만큼 이 점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실 최근에는 소금 관련주를 올렸던 게 불안 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가 또 더 있죠. 기후 요인도 조금 작용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그렇다면 저희 소금 관련주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팀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이슈도 함께 짚어봐도 좋을까요? 근데 장기라고 해도 최종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봐도 좋다는 입장이고 네. 사실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금 수요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생깁니다. 그렇죠. 원래 쓰던 만큼은 계속 쓰겠지만 더 많이 쓸 가능성은 크지는 않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소금 가격이 올랐던 이유가 날씨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보다 더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을 일으켰던 게 1년 뒤, 2년 뒤에 쓸 소금 양을 지금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오염수 방류되기 전에 좀 모아놓는 거니까요. 네, 그 점을 보면은 아무래도 사재기라든지 이런 선수요 흐름이 먼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흐름들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은 너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 그 전까지 봐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장기라고 하더라도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까지 한번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소금 관련주 내에서요, 또 기업 실적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수급적인 측면을 봤을 때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주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소금 섹터 관련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렇게까지 테마를 형성했는데 네. 관련주로 묶여있는 종목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중에서도 거의 3-4개 종목군들이 너무 급등을 많이 했다 보니까 사실상 후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순환매를 기대를 했을 때 좀 더 볼 수 있는 종목군은 대상홀딩스라는 종목인데,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렇게 물론 급등은 많이 했지만 하지만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아직까지 주가가 조금 덜 올랐다는 점을 보면은 후발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 종목이 조금 더 괜찮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소금 테마는 당장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보니까 5일선을 기준으로 좀 추세가 계속 살아나는지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소금 테마를 했을 때 소금 테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보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는 곡물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덧붙이도록 하겠고, 첫 번째로 곡물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푸틴 같은 경우에도 흑해 곡물 협정 중단에 대한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댐이 붕괴되면서 곡물 가격이 변동이 커졌습니다. 특히 옥수수라든지 밀 관련했을 때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움직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더해서 시애틀 항구도 지금 좀 폐쇄 조치가 나오게 되면서 공급망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소금이 먼저 음식료 테마 섹터 내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으니까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곡물 섹터 쪽이 더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대상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소금 sek터 내에서 조금 더 접근해 볼 수는 있지만,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5일선이 좀 추세에 살아나는지 여부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소금 테마로 조금 더 이어받을 수 있는 섹터는 곡물 테마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곡물 테마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소금의 맛처럼 소금 테마에 관련된 종목들 수가 굉장히 짜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대상홀딩스를 좀 짚어주셨고, 곡물 관련 섹터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앞서서 짚어주셨던 대상홀딩스 저희가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다른 테마들, 그러니까 다른 소금 테마 있는 종목군들이 힘이 좀 빠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어요. 네. 길게 나왔다 보니까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9,600원 이하에서 9,200원 사이까지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손절가도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절가는 8,7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000원 정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대상홀딩스의 가격 전략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님의 시각으로 이 시각 통통하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일단 오늘의 주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영웅이 산업 스파이로 둔갑이 됐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전 상무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빼돌려서 짝퉁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혐의가 있죠.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전 상무의 경우에는요, 지금 사실 SK 하이닉스의 차기 사장으로 거론이 되기도 했던 인물인 만큼 굉장히 이목이 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 주도를 한 건지 지금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반도체의 영웅으로 불렸던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충격파가 훨씬 더 크고 그렇죠. 말 그대로 이 반도체 엔지니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A씨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이제 최모 씨 네, 최모 씨로 이렇게 나와죠. 알려져 네. 있고 이름만 되면 다 아는데 우리가 실명을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요. 삼성에 입사를 했고 나중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로 옮겼죠. 네. 옮겨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삼성보다도 이 품질이 좀 떨어지는 그런 이 기계를 가지고서 네. 삼성보다도 더 나은 수율, 네. 더 생산량을 끌어올렸던 것이 바로 그 당시 SK 하이닉스였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반도체 영웅으로까지도 일컬어졌었던 바로 최모 씨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짝퉁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 삼성의 정말 피해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죠.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네. 어떤 거냐면은 이 전직 임원인 이 A 씨 최모 씨가 싱가포르에 이제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제일 위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이제 B사를 설립을 했는데 네. 중국으로부터 4,600억 원을 투자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업무가 있겠어요. 그래, 삼성으로부터 빼돌려. 우리가 돈 줄게. 그래서 저기 기술 좀 빼돌려 오면은 네. 우리가 그걸 좀 투자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중요한 것은 대만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8조 원이 중요했던 거거든요. 네. 그것까지 해서 어떻게 했냐. 중국 시안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큰 문제네요. 그런데 백엔크께서도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안에 무슨 공장이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이 이미 있죠. 공장이 있어요. 네. 이게 너무 큰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잖아요. 삼성 네. 시안의 공장으로부터 불과 1.5km 떨어진 곳에 이 짝퉁 공장을 짓고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지으려고 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발이 됐냐? 저 8조 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불발이 됐고 이런 시도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내 반도체 회사 출신 이제 임직원들을 2배를 준 거예요, 돈을. 네. 2배를 주고 연봉 2배를 주면서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인력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한 200여 명이 돼요. 그래서 회사를 또한 2개 더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채용을 해가지고 싱가포르로 이제 데려가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가면 혼자 오라 가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족들까지. 가족이 있으면 자녀가 있잖아요. 네. 야, 국제학교에 그냥 애들 입학 다 하고 공짜로 시켜줄게. 그러면 안 가요? 가죠. 아니, 솔깃한 제안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자료를 입수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삼성전자로부터 빼내기는 힘들잖아요. 자회사죠. 삼성전자의 자회사로부터 살짝 우회적으로 자료를 살짝 시향 공장 안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 저 자료를 빼가지고 저 전체 이번에 그 유출을 주도한 이 최모 씨 한때는 반도체의 영웅으로 불렸지만 네. 이제는 일그러진 영웅이죠. 이 영웅에게 일그러진 영웅에게 이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에게 이제 보내준 거죠. 그렇게 돼서 이번에 유출 사실상 된 거예요. 유출된 거죠. 그래서 시제품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걸 포착하지 못했더라면 삼성의 타격은 어마어마한 건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삼성의 문제예요? 삼성의 국가의 문제가 문제죠. 아니죠. 네. 그런 면에서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백앵커도 그렇고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아니 그래도 이 삼성의 임원이었고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차기 사장물만까지 올랐을 정도의 인물이라면 네. 돈도 많이 벌었을 텐데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이건 뭐 발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사실 너무 위험한 이 행동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또 돈인 거예요. 저 8조 원 저는 막대한 돈이죠. 네. 싱가포르에 공장을 짓죠. 그래 삼성 내가 기술 있잖아. 한때 내가 영웅이었어. 내가 삼성, 내가 SK 하이닉스, 내가 못 따라잡을 게 뭐야. 내가 젠슨 황처럼 내가 새로운 엔비디아를 만들 거야. 내가 그 정도 급이 돼. 사람이요. 어떤 순간 착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런 환타지에 싹 사로잡히거든요. 아무도 못 말려요. 새로운 삼성을 만들고자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A 씨를 네. 최모 씨를 유출하게끔 만드는 상황까지 끌고 갔던 게 아니겠느냐. 뭐 이제 이 검찰에 이제 잡혔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사는 이루어져야 될 거고 이게 네. 간단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련자 다 이제 일일이 다 소환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로 이제 현장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난관에 부딪히는 게 중국이 협조해 주겠어요? 협조 안 해주죠. 중국은 이제는 시치미를 뚝 뗄 겁니다. 중국의 청두시에서 4,600원 뭐 몰라 우리는 뭐 우리가 뭘 아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게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게 나노미터, 이른바 나노미터라는 거는 10억 분의 1미터예요. 네. 눈에 안 보여. 어디야? 안 보여. 그런데 이 기술이 앞으로 우리가 비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들어가면 더 큰 상황이 되는데 어떤 문서가 유출되는지 한번 보시죠. 한번 네. 내용을 보시면 더 깜짝 놀랄 게 자, 유출된 기밀 문서의 내용을 보면 BAD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제 Basic Engineering Data인데 반도체 제조 시에 불순물이 없는 공간을 위한 이제 환경적 이게 vacuum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불순물을. 그래서 왜 반도체 공간으로 들어갈 때 바이든 대통령이라도 평택 공장 들어갈 때는 하얀 그렇죠. 옷 입잖아요. 네. 이게 국가 정상이라도 불순물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게 이제 첨단 기술의 가장 핵심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서를 빼돌렸는데 이건 사실은 뭐 개발하는 데는 뭐 수백억이 들어갔지만 네. 실제로 이것의 가치는 수천억이라고 해도 뭐 그 정도 이상일 거예요. 그다음에 공정 배치도 반도체 공정의 정보가 기재된 도면 이것도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장 설계 도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최모 씨 정도의 한 수십 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딱 보면 압니다. 이거 도면 딱 보면서 그래 이거 그래 이러면 여기 탁탁탁탁 해가지고 각이 딱 나오겠네요. 그렇죠. 각이 나오죠. 이러면은 짝퉁 공장을 딱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생산해가지고 그러면은 중국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중국이
삼성 반도체의 시향 공장을 어떻게 합니까? 봉쇄를 해버렸죠. 가뜩이나 한중 충돌이 일어나면 우리 사람 그거 문 닫아라 했어. 이러면은 중국 시향 공장, 삼성 공장 문 닫아버리고 네. 이 짝퉁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왜? 기술을 다 빼돌렸기 때문에. 이건 네. 단순히 수백억 원 정도의 피해가 아니라 지금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액면 정도의 피해가 수백억 원이지 사실상 우리가 생각 못하는 이 실제 이 파급되는 손해는 수백조 원일 거예요. 수천조 원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 핵심 기술입니다. 네. 여기에는 나라의 지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지금 수백조 원이 또 반도체에만 340조 원이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번에 최모 씨가 저지른 이 범죄는 네. 정말 나라를 팔아먹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른바 칩 매국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가적인 타격도 굉장히 큽니다. 네. 사실 뭐 이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닌데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국가와 또 경제적인 타격은 저희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소장님? 엄청납니다. 지금 이런 사례 자체가 지금까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이 타격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동안 유출된 사례가 그렇죠. 좀 유출된 있었죠. 건수만 해도 그렇고 지금까지 수십조 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지금 피해 규모를 보면 추산하건데 3천억 원이다. 네. 근데 이거 내용을 보시면은 이걸 일일이 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국가 핵심 기술이 공정 배치도 재판 진행 중이다, 집행유예다. 자, 그다음에 엔지니어가 있는데 수천 장을 촬영해서 보관 중이다. 네. 징역형인데 항소를 냈다. SK 하이닉스인데 중국 유출됐다. 재판 진행 중. 자, 이거 잡고 세메스 연구원인데 자, 집행유예돼. 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어느 것 하나 실형이 없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 집행유예 아니면은 재판 진행 중 항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집행유예처럼 전반적으로 우리가 2016년 이후에 작년까지 184건인가 그 정도나 지금 국가의 핵심 기술이 유출됐고 그 대부분이 관련 분야만 들어보시더라도 186건이나 되는데 그 대부분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기계전자, 우리 첨단 기술이에요. 네. 첨단 기술인데 이 내용이 나오네요. 반도체, 정보통신, 디스플레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 국가의 앞으로의 미래 그렇죠. 20년, 30년, 심지어는 100년의 먹거리들이에요. 전기전자, 자동차 그렇죠. 지금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볼 때는 마치 지금 우리가 노리는 섹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가 될 그렇죠. 주도 섹터. 거잖아요. 주도주가 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금 서울경제TV도 계속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 이 배종찬 소장이 나오는 경제사부 유튜브도 네. 계속해서 2차 전지 많이 다루거든요. 사람들 그럽니다. 아니 2차 전지 다뤘는데 또 다뤄? 주도주기 때문에. 그렇죠. 주도주가 왜 중요하냐면 주도주는 계속 흐름을 타거든요. 또 타고 또 타는 겁니다. 주도주가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차트에서도 우리가 월봉, 일봉, 연봉을 보면은 그 주도주는 계속 꿈틀거리면서 움직여요. 네. 그래서 경기를 타면서 나가는 게 주도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를 우리가 어느 순간 이 기술을 놓쳐버리면 네. 그건 더 이상 주도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반주도주가 네. 돼버려. 생명을 잃어버리는 주건주가 됩니다. 그러면은 국가 경쟁력은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70년 동안 고도 성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조선 자동차 또 반도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이른바 이런 이 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는 네. 간첩이에요. 이른바 산업 스파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산업 스파이 이렇게 해서 한 40년형을 때려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미국에서는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징벌적 손해 개념을 해서 이런 형을 무겁게 때려서 솜방망이 처벌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 재판하고 아이 난 몰랐다. 나는 그냥 살짝 보다가 지나가다가 안 누르려고 그랬는데 버튼이 잘못 눌러져 가지고 이게 네. 갤럭시 폰이다 이러다가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 좀 봐주시죠. 재판 진행 중 집행유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네.
한번 해보고 한번 유출을 시도해보고 그건 큰 건이니까 이거 하면 100억 한 200억 벌 수 네. 있으니까 만약에 걸리면 재판해가지고 그냥 집행유예 정도 받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법원과 의회, 네. 국회에도 잘못인 게 이런 걸 그냥 유야무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쭉 짚어보니까 가장 네. 큰 문제가 사실 이 처벌이 너무 수위가 낮다 그렇죠. 보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한번 해보고 그럼요. 안 되면 그냥 집행유예 받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백앵커께서 보실 때도 우리가 길에서 신호 한 번 위반해서 딱지 떼서 5만 원 내도 네. 막 억울하다 그래요. 아,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나라의 핵심 기술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간 거잖아요. 유출이 네. 되면 나라의 미래,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집행유예로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반도체가 우리가 좀 사이클을 타고 조금 올라가는 이런 추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된다면 그만큼 우리 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반도체, 우리 핵심 동력 자체가 네. 꺾일 수도 있다. 이런 큰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사실 또 이제 미국과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전쟁까지 있습니다. 근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 속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서서 저희가 다뤄본 것처럼 지금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 요인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내부 경쟁력은 상당히 우리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삼성도 이제 감산을 하면서 또 기술 경쟁력 초나노 기술이거든요. 네. 이걸 이제 또 우리가 340조 원의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력만 따지고 보면 메모리 분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분야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뭐 한미 반도체나 또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종목별로 섹터별로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테고 특히 극자외선 이런 기술은 우리가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는 정도 격차가 좀 좁혀지긴 했지만 앞서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EUV 분야, Extremely Ultra Violet 같은 분야는 우리가 또 앞서가고 있고 웨이프 분야도 후공정 분야는 우리가 메모리나 비메모리를 합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 변수예요. 우리 기술력이나 우리의 경쟁력이 아니라 네. 미국이 충돌해버리고 또 중국과 충돌하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이른바 새우 등은 아니지만 우린 돌고래급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새우는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돌고래도 이제는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은 미국 기업들을 챙길 테고 마이크론이 됐든 그렇죠. 뭐든 지금도 미국 내에서 나오는 뭐 JP 모건이나 이런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미국 기업에다가 미국은 더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중국은 또 중국대로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이나 지도부의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가 여하튼 일단 재정적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우리도 현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일단은 미국으로 가서 IRA의 지원을 또 더 받을 수 있는 네. 우리 반도체 분야도 더 육성할 수 있는 게 필요할 테고 당장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뭐 이런 기술 유출도 있긴 하지만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공장을 빼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중국과도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가 또 협력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건 또 이것대로 살려가는 방법을 또 강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잘 보십시오. 미국하고는 미국대로 이 공정별로 반도체 이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현지화를 잘 하고 있는 기업들의 좀 투자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SK 하이닉스가 우시 1, 2라인이 D램 쪽이 괜찮거든요. 그다음에 네. 생성형 반도체 쪽도 괜찮아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쪽에 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업체 쪽도 괜찮다. 이런 부분은 중국대로 중국이 그렇다고 해서 한중 충돌한다고 해서 바로 그냥 한국 기업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짓누르는 쪽으로 안 간다.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주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접근하실 때는 나라별로 차별화 전략을 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 시간 통통하게 채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